야당은 언론법은 조국 지키기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러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언론중재법을 이번 주에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의 강경파가 보궐선거 참패 이후 검찰에서 언론으로 목표를 바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지 의혹적이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 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론재갈법은 제2의 그리고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 법에 불과합니다. 구자홍 차장,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언론중재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봤다면 왜 야당에서는 이걸 조국 지키기법이라고 규정하는지 이 부분부터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이렇게 소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허위, 조작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보도가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 징벌적으로 5배 정도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보도가 된 사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때문에 이 언론중재법이 통과가 돼서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현실화된다라면 조국 전 장관이 자신과 자신의 어떤 이 가족과 관련돼서 허위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복적으로 보도된 사례를 찾아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것을 조국 전 장관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도하 변호사님, 이제 법사위가 조만간 열리고 또 본회의까지 통과되는 데는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장애물도 없어 보이고. 근데 법사위에 특히 뭐 야당에서 지적하는 건 법사위원들 가운데 이른바 친조국, 뭐 조국 키즈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많다.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언론중재법을 했던 미디어 특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당 내에 특위가 있었는데 이 특위 위원장이 김용민 의원인가 그랬죠. 그래서 뭐 검수완박을 하고 그렇게 꿈을 꾸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언론 특위에서 언론에 대해서 개혁을 완수하겠다 뭐 이런 거를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검수완박 그다음에 언론 개혁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 있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마음가짐들이 다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 친조국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서 뭐 법사위에서 통과될 거다 뭐 이런 전망 그리고 뭐 분석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또 유념해야 될 법률적인 포인트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5배까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 소급시키는 부칙을 넣느냐 마느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시행 유예 기간이 6개월이 있지만 이 부칙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소급시키는 게 있으면 사실상 대선에서 정말 언론의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법사위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통과되는지를 꼭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건 뭐 국회 입법정책처에서도 미디어 특위나 아니면 민주당에다가 여기 회신을 한 데서도 나왔듯이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하고 기사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입법 선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의견 수렴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통과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서 절차를 다 지키면서 의견 수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국민 여론도 확인하고 이런 걸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날치기처럼 내지는 뭐 의석수가 다 되니까 통과시킨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렇게 급박하게 한 거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으리란 우려가 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이 소환이 됐잖아요. 김관욱 교수님. 2013년에는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밝혀져도 법적 제재가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인 SNS인데 글쎄요. 그제는 한국 언론자의 수준은 매우 높지만 책임 수준은 매우 낮다. 상황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조국 전 장관 말이 바뀐 겁니까? 다시 조적조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일관성이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다시 보여지는 건데 저는 뭐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왜 유튜브가 포함이 안 됐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케 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의성을 그런데 누가 규명을 하느냐? 지금까지는 피해자, 그러니까 이 언론의 이제 기사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본 사람이 고의적이다라는 것을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 원안에는 이것을 이제 기자에게 또는 언론사에게 이걸 규명해라. 우리가 고의성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계속 있어 보니까 이걸 바꿨죠. 그래서 재판부가 그걸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대상을 또 취재 대상을 또 고위공직자 대기업 못하게 하면 또 여기에서 또 뭐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도 다 뺐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번 대선 기간에 이것을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 법 적용은 4월부터 되는 겁니다. 내년 대선 대선 기간 이후죠. 이후죠.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고의성 입증인 부분인 것이고, 그거는 재판부가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어떤 이 적용이 얼마나 많이 될까?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 검증의 어떤 메커니즘을 좀 더 강화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뭐 위축시키거나 언론의 자유를 뭐 억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뭐 저는 이렇게. 그런 시각도 갖고 계시군요. 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공동 투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의 목소리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습니다. 야당의 대선 후보들은 이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 법은 언론징벌법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정권 비판 말년 혹은 정권 말기에 정권 비판을 틀어막으려는 언론재갈법이다. 이현정이면 윤 전 총장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요. 이부영 전 의원, 뭐 아시겠지만 이분은 70년대 해직 기자 출신입니다. 오늘 해직 기자 출신들이 오늘 프레스센터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셨냐면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해달라. 그리고 시민사회와 그다음에 학계, 언론, 협업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사회적 합의를 좀 이끌어내라라고 70년대 해직 언론인들이 오늘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사안에서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사설 등을 통해서 이 법 통과가 안 된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언론 단체와 전직 해직 기자들까지도 이 법 자체가 결국 언론을 어떤 자유를 봉쇄하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법의 출발점이 뭐냐면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기존 언론에서 나온 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다 유튜브라든지 개인 미디어에서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근무하는 언론사 같은 경우도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있습니다. 일선 기자부터 시작해서 차장, 부장, 데스크, 편집국장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게이트키핑 능력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언론사에서 어떤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가능성은 저희 극히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게이트키핑이라는 건 걸러내는 그렇죠. 검증 능력이 걸러내는 검증 능력이 있고 또 예. 언론사가 예를 들어서 많은 어떤 그 할 경우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법이나 손해배상법으로 해서 다 보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짜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유튜브는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작 또 지금 보면 그냥 기존 언론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오늘 송영길 대표가 그동안 들은 사례들 보면 이게 기존 언론에서 나갔던 사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렇게 급박하게 언론의 어떤 중요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하는 도대체 저희가 뭐냐? 이건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검찰에 이어서 법원 검찰에 이어서 언론도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야 후보들이 이게 지금 오늘 야당 후보들 같은 경우도 박용진, 김두관 두 의원은 이 법 통과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여당의 대선 그렇죠. 후보군요. 여당의 대선 후보도.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통과되기 시키는 것은 결국은 또 한 번의 졸속 입법을 통해서 여당이 언론을 탄압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것은 저는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오늘 여러 비판의 화살을 윤 전 총장에게 다시 돌렸습니다. 화면 모아봤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개정안 전문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하는지 정말 공부를 안 하고 그 불성실한 것 같아요. 남한테 들어서 하는 이야기만 이렇게 떠들어대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윤 후보 캠프는 배우자 관련 보도는 고발하고 자신의 고발은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후보의 언론 재갈 물리기는 착한 재갈 물리기입니까? 아직 낯설이 깨지 않아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그 윤 전 총장 겨냥 수위가 꽤 높아서요. 뭐 김영민 최고위원은 아직 낯설이 깨지 않아 아무 말 하는 듯하다. 공부도 안 하고 있다. 뭐 착한 재갈 물리기냐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송영길, 윤호중, 김용민 의원 저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얘기는 기자들한테 고의 중과실 입증 책임이 거의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이걸 입증을 다 하라고 하면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보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겠냐 이런 말씀이고요. 법원에서 이 부분 판단을 하더라도 사실상의 추정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손해배상에 있어서 사실상 추정을 시키는 건 지금까지 의료소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언론 소송, 관련 소송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법리여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해가 약간 제가 법리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부칙으로 소급표를 시키면요. 예. 실질적으로는 6개월 유예를 시킨다 그래도 대선 과정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어요. 6개월 후에 그 법은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내일 법사위에서 징벌적 손해조항을 부칙으로 소급표를 넣느냐 안 넣느냐를 꼭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반드시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건 내일 법을 통과되는 거 법사위 규정을 봐야 되지 반드시 그렇게 확정적으로 6개월 후에만 시행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